자, 여러분들 그 2강 단어라고 돼 있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와 있는 프린트 있죠? 대공고 학생들이 요 프린트를 좀 어려워하길래 선생님이 차근차근히 좀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 단어를 건드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의문의 변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품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리고 그 개념을 확실하게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품사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는 거 있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짜잘하게 좀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들 문제는요. 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답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선생님 이거는 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따로 선생님한테 뭐 단톡방이라든지 겐톡으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단톡에다 올릴게. 이해됐니?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자, 형태소와 단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형태소라는 개념을 알아두자. 형태소가 뭐니? 일정한 뜻을,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런 예를 한번 들었을 거야. 바다. 이거 둘로 나눌 수 있니? 바하고 다로 나눌 수 있어? 그러면 바다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의미의 최소 단위야. 일정한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더 이상 의미를 나눌 수 없는 말의 최소 단위야. 의미의 최소 단위야. 말의 의미의 최소 단위야. 그게 뭐다? 형태소다. 형태소 개념은 당연히 여러분들 쓰면서 외우세요.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외워야 돼. 자, 그런데 그러한 형태소를 우리가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자립성 유무에 따른 분류하고 의미에 따른 분류야. 자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홀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뭐라고? 홀로 쓰일 수 있다. 자립, 홀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야. 혼자 쓰일 수 있는 애들은 보통 단어가 될 거예요. 조사 빼고. 그치?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자립 형태소라고 한다. 또한 자, 혼자 못 쓰이는 애들 있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조사 은는이가 할 때 이런 애들 있잖아. 뭐뭐가 이런 애들 있잖아. 그리고 용언의 어간과 어미 이런 애들. 자, 즉 다시 얘기하면요. 용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용언이 뭐니? 활용하는 애들이야. 뭐가 활용되는 애들이야? 어미가 활용되는 애들이야.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 그래? 동사하고 형용사고요. 어떤 기능을 한다?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자, 용언에서의 어간과 어미 요거 한번 설명 들어갈게요. 자, 용언이라는 애들을 보자. 용언은 뭐냐면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애들을 우리가 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애들이 용언이다. 용언은 뭐다? 동사랑 형용사다. 자, 이런 사항이 여러분들 품사에 대한 이런 상황들, 특히나 용언에 동사하고 형용사가 속한다는 거, 이거 모르면 이건 문제 있어. 확실히 알아두세요. 자, 동사, 형용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어간이라고 하는 건, 자, 용언의 실질적인 의미 부분이야. 그러면 얘는요, 형태소로 얘기한다면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우리 아까 자립하고 의존 정도만 얘기했지만, 자, 그 다음에 어미 부분은요, 얘는 그래 형식적인, 즉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애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형태소로 구분하면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먹다.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다라고 하는 건 문장이 끝날 때 오는 애잖아. 그치? 그러면 먹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기본형이 있을 때 이 동사의 어떤 의미, 이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먹이겠어, 다겠어? 먹이겠어, 다겠어? 먹이 되겠지.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 부분은 어디 부분이야?
뭐까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아까 우리 자립하고 의존하고 봤었지? 자, 자립한다는 건 뭐니? 홀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립 형태소야. 자, 의존 형태소는요. 누군가한테 기대야 돼. 그러니까 얘 먹은요. 먹이라고 하는 애는 뒤에 뭐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뒤에 뭐가 와야지 얘가 무언가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먹다의 먹의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먹은요 의존 형태소다. 이거 알아두세요. 먹이라고 하는 애는 그러면 뭐다? 아, 얘 어간 부분이다. 어간은 뭐다? 의존 형태소다. 마찬가지로 뒤에 나와 있는 다 있지. 이 다는 뭐야? 이 다는 문장 끝에 오는 애들이지.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 그런다? 어미 중에서도 어미는 말의 꼬리야. 특히 이제 서술어에서 뒷부분을 어미라고 해. 어감 말고는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미 아니면은 뭐 전미사 정도 거야. 자, 그런데 어미인데 얘는 말이 끝날 때 오는 애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어말어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말이 끝날 때 오는 말의 꼬리다. 어말어미다. 그치? 어말어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어간과 어미 부분이 뭐다? 아, 어간과 어미 부분은 둘 다 뭐가 온다? 이렇게 대시가 오지. 앞과 뒤에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얘하고 복작복작 활용을 해야 돼. 자, 이런 애들은 뒤나 앞에 뭐가 와야 되니까 어떤 말에 기댈 수밖에 없겠지. 홀로 쓰여 못 쓰여? 못 쓰이지. 이런 애들은 무슨 형태소다? 의존 형태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거 용언 얘기 조금 이따가 한번 더 할 건데 나중에 활용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할 거야. 여러분들 용언이라고 하는 이 용자가 뭐니? 쓸 용자야. 즉 다시 얘기한다면 활용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먹다 한번 볼게.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런 식으로 뒤에 부분 즉 다시 얘기하면 어미 부분이 바뀌죠. 어미 부분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활용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활용이요.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불규칙적으로 뭔가 어간 부분은 원래 잘 안 바뀌는 애거든? 근데 이 안 바뀌는 애들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걸 우리가 불규칙 활용이라고 그러고 이 불규칙 활용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오케이? 왜? 여러분들 문제 나오니까. 여기까지 용언 얘기를 간단하게 형태소 아까 자립 형태소하고 의존 형태소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자. 형태소 아까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서 우리 뭐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의존 형태소가 어떤 애들이 있다고? 자, 잠깐 다시 한번 지우고. 안 지워지네. 의존 형태소가 어떤 애가 있다고? 자, 조사 같은 애들이 있다고. 그리고 용언, 서술어 기능하는 동사 형용사에서 어간과 어미 부분에 다 대시가 있지. 그리고 조사도 아까 보니까 이런 애들 대시 있었죠. 그리고 접사라는 게 뭐니? 접사라고 하는 건 말에 붙는 애들이야. 그치? 그래서 파생어를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접사 플러스 어근이라고 얘기하고, 그치? 아니면 어근 플러스 접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말의 앞이나 뒤에 딱 붙어가지고 그 의미를 더해주는 애들을 우리가 접사라고 얘기하지. 그치? 접사에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아까 우리 품사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품사 얘기할 때 마저 좀 건드리도록 할게요. 됐지? 자, 그러면 자, 아까는 자립성 유무에 따른 분류를 했었어. 지금은 의미에 따른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는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다고 그랬지. 또 하나 구분 지을 수 있는 어떤 그 분류법으로 본다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구분 지을 수 있겠다. 실질 형태소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선생님이 필기한 거를 여러분들이 또 써놓은 게 있는데 어근이라고 해. 어근이라고 해. 조금 더 확대할까? 어근이라고 해. 어근은 말의 뿌리야. 어근이라고 하는 건 형태소로 얘기하면 다시 얘기한다면 뭐라고? 실질 형태소다. 오케이? 자, 구체적인 대상이나 구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소다. 자, 반대로
형식적인 거. 이런 애들은 자, 어떤 얘기냐? 얘는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딱 구체적인 대상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의미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문법적인 기능을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야 되는 애들이야. 즉, 다시 얘기하면 문법적 기능을 하는 애들이야. 뭐라고? 문법적 기능을 하는 애들이야. 자, 형식적인 의미, 즉 문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아,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한다. 선생님이 이거 뭐라 그랬어? 접사, 조사, 어미 해가지고 접어줘라고 얘기했지. 접사, 조사, 조사, 어미. 그치? 접어줘.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접사, 조사, 어미.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한다. 자, 그리고 단어라는 게 뭐냐? 단어라는 것은 자립할 수 있는 말의 단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명사 같은 것들을 단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물론 뭐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볼 수는 없어. 왜? 그러니까 명사가 단어에 포함이 되니까. 근데 명사 말고도 다른 것들도 단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자립된다고 한다면 다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립될 수 있는 말의 단위. 그리고 단어는 띄어쓰기 단위. 단어는 뭐다? 띄어쓰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만 조사는 원래 단어에 포함이 되거든. 조사는 원래 단어에 포함이 되는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문장 형태소 분석을 한다고 얘기했죠. 자, 형태소가 몇 개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거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한번 선생님이 파란색 펜으로 보라색 펜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철수 이거 하나의 형태소고요. 그리고 가 이거 하나의 형태소고요. 예쁜 이거는요. 자, 형태소 이거. 자, 형태소 분석한다 그러면 우리 원래 걔가 원형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기본형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예쁘다에서 왔잖아. 그러면 예쁘까지가 어간 부분이야. 그치? 그래서 예쁘하고 니은이 붙은 거야. 이 니은은 관형격 조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관형격 조사. 관형격 여기서는 관형격 전성어 파생접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관형사형 파생접사. 자, 그 다음에 꽃 얘 하나의 명사야. 그 다음에 을 얘는 뭐야? 목적격 조사야. 조사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샀다 중요한데요. 샀다 어떻게 되느냐? 얘 약간 까다로워. 자, 사다에서 왔잖아. 그 다음에 앗,엇이 왔겠지. 그치? 앗이 왔겠지. 근데 얘가 줄어든 거잖아. 그치? 같은 모음이 있으니까 얘가 하나가 빠진 거잖아. 그 다음에 엇을 뺄까? 헷갈릴 수 있을 테니까 앗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가 빠졌어. 그치? 그리고 시옷 남았어. 그치?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온 거지. 그러면 얘는 어간 부분이야. 얘는 어미 부분이야. 얘도 어미 부분이야. 얘는 말의 끝에 오니까 얘는 무슨 어미? 어말어미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중간에 왔지. 근데 어말어미 앞에 왔지.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어말어미 앞에 왔다. 그래서 선어말어미라고 얘기해.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파생접사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를 구분하면 어떻게 된다? 혼자 쓰일 수 있는 애들만 선생님이 철수, 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 그 공부할 때 안 들은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야. 뭐 한 명 정도 빠지거나 막 그랬을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 또 만든 거고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또 다시 만든 거예요. 어쨌든 자, 자립형태소 뭐다? 철수와 꽃 홀로 쓰일 수 있는 애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둘 것이, 자, 부사 같은 경우에도요. 부사 같은 경우에도 홀로 쓰일 수 있어.
예를 들어볼까? 자주. 이거 부사지. 그치? 자, 야, 너 얼마나 뭐 커피를 많이 마셔? 자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너 커피 많이 마셔? 자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사도 자립 형태소로 볼 수 있어. 아까 단어 띄어쓰기 단위라고 그랬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 보면요. 자, 뭐뭐가 대시가 앞에 있으니까. 그치? 예쁘.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뭐야? 여기서는 관형사형 파생접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샀다의 사. 그 다음에 앗. 얘는요. 앞과 뒤에 둘 다 올 수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앞과 뒤에 둘 다 기대기 때문에 앞과 뒤에 둘 다 대시를 넣어줬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말어미는 어떻게 된다? 앞말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어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얘도 대시가 붙었어. 자립성 유무에 따라 구분한다면 자립 형태소는 이 문장에서 철수하고 꽃이 되겠고 의존 형태소는요. 가, 예쁘, 그리고 니은, 사, 앗, 다 요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형태소 분석은요. 선생님 생각할 때 이 단어 프린트가 이제 어쨌든 학교에서 배포가 됐으니까 형태소를 분석하면서 적절하게 의문 변동과 연결해서 막 짬뽕시키는 그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랬을 때 여러분들 특히나 용언 부분에서 기본형을 확인을 하고 그걸 토대로 형태소를 분석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건 선생님이 오프라인 강좌에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할 거야. 그리고 연습도 시킬 거야. 특히나 안 될 것 같은 친구들한테 연습시킬 거니까 꼭 확인해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애들, 문법적인 기능, 문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애들만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러면 어떤 애들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니? 철수, 구체적인 인물이지. 예쁘다. 그치? 예쁘까지. 그치? 이거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 자, 꽃, 그리고 사다 할 때 사, 샀다 할 때 사, 요 부분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야. 자, 형식 형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어떻게 외우라고? 접어줘. 뭘 접어줘? 자, 접사, 어미, 조사. 그치? 접사, 어미, 조사라고 얘기했어요. 접사, 어미, 조사. 그러면 자, 철수가 할 때 이거 조사잖아. 그치? 예쁜 꽃을 이거 목적격 조사잖아. 그치? 목적격 조사 을를. 이건 영어 시간에 많이 우리 들어본 적 있지?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빼먹었다. 뭐 니은 얘 뭐야? 관형사형 파생 접사. 그치? 자, 그 다음에 샀다 부분에서 본다면 사라고 하는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만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만 뒤에 나와 있는 어미 두 개 있지? 뭐하고? 앗하고 다. 이런 애들은 의미가 아까 얘기했듯이 접어줘에도 포함이 되고요. 어미 부분에 포함이 되고요. 의미가 문법적이란 말이야. 당연히 어때?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단어화 형성에서 어근과 접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우리 접사 얘기했었는데 접사는 어떤 형태소라고 그랬어요? 형식 형태소. 자, 그리고 어근은 뭐니? 실질 형태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접사 말고 아까 형식 형태소 어떤 애들 있었지? 접사, 어미, 조사. 그치?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한번 봅시다. 어근은 뭐냐?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자, 집, 새, 헌, 먹다의 먹, 달리다의 달리까지가 이런 애들이 어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달리 한번 볼게요. 먹이라고 하는 애들, 달리라고 하는 애들은 자, 용언의 어떤 애들이야? 실질 형태소 부분이야. 실질 형태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 어근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어근하고 어간하고 맨날 헷갈리는데 용언의 실질 형태소 부분이 어근이다. 용언의 실질 형태소 부분인데 실질 형태소가 어근이다. 그런데 용언의 실질 형태소를 또 우리가 뭐라 그러냐? 다른 말로 어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용언에서의 어근이 어간이고 다시 용언에서의 어근이 어간이고 어근은 뭐다? 실질 형태소다.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접사 부분 보시면요. 자, 어근의 앞뒤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을 우리가 접사라고 한다. 자, man, 덧, had 이런 애들을 우리가 접두사라고 하고요. 자, 뒤에 나와 있는 개, 지붕의 웅. 이 지붕 같은 경우에도 지 플러스 웅이잖아. 그런데 뭐야? 일반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그러한 전미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집이라고 하는 원형이 밝혀 적지 아니하고 이게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붕이라고 연음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한글 맞춤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일어와 복합어 얘기를 해볼게요. 단일어는요, 지 혼자 하나의 어근인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 푸르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자, 생각해봐. 바다, 하늘, 이거 지 혼자 어근이잖아. 이거 더 이상 나눌 수도 없는 형태소잖아. 실질 형태소잖아. 그런데 푸르다 같은 경우에는요, 푸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실질 형태소지 하나의 어근으로만 되어 있지. 그러면 이거 말고 근데 얘는 어미가 있는데요. 어미는 그냥 당연히 붙어야 되는 애니까 용언에서 당연히 붙어야 되는 애니까 제하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하나의 어근만 있는 경우로 우리가 뭐라 그런다? 단일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복합어라는 게 있는데 복합어는 2개 이상인 거야. 뭐가? 어떤 것들이 2개 이상 붙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합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형태소가 2개 이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복합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는데 합성어는 뭐냐? 2개 이상의 어근이 있을 때, 즉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실질 형태소가 있을 때 우리 이걸 합성어라고 한다. 자, 봄빛 한번 볼까? 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빛이라고 하는 단어 둘 다 실질 형태소, 즉 뭐니? 어근이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잖아. 그치? 명사 명사 결합이잖아. 이런 애들이 뭐다? 합성어다. 자, 그 다음에 노푸르다를요, 선생님이 요거 조금 지저분하니까 살짝 지워주시고, 자, 노푸르다는 높이라고 하는 애하고 푸르라고 하는 어근이 2개 이상 있는 애지 지금. 그치?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고나다도 타다 할 때의 어근과 나다, 아이고 이거 이렇게 했네, 나다 할 때의 어근 2개가 있지. 2개 이상의 어근이니까 뭐다? 합성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파생어는요, 파생어는 자,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하면 우리 파생어라고 얘기한다. 자, 흔들다, 흔들 여기까지가 어근이야. 그런데 이 뒤 흔들다 할 때 뒤는요, 접사 부분입니다. 즉 흔들다라고 하는 애를 조금 더 강조하는 거야. 움직임이 조금 더 격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수고는 수고인데 어떤 수고냐? 얘가 수고가 어근이 되겠고 헛수고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가 있네요. 헛수고, 헛이라고 하는 건 이게 헛일이다. 이게 제대로 된 어떤 그 결과치를 내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 쓸모가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 수고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제한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접사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말썽 꾸러기 이렇게 있는데 말썽이 어근 부분이 되겠고요. 꾸러기는요. 이건 명사를 만들 때 쓰는 명사형 파생 접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됐니? 말썽꾸러기도 말썽을 잘 부리는 애. 그러면 뭐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 이렇게 뒤에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뭐 장난이라든지 말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꾸러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꾸러기가 뒤에서 붙어서 어떻게 명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명사 파생 접사 전미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파생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얘기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앞에 접사가 붙고 뒤에 어근이 붙을 수 있겠다. 앞에 어떤 느낌적 느낌을 주는 그런 애들 접두사가 붙는 경우가 있겠고, 자, 뒤에 실질적인 어근이 붙는 그런 경우가 있겠다. 혹은 어근이 먼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전미사가 오는 경우가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색깔 표시해 볼게. 색깔 표시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근이고 어떤 부분이 접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갓이라고 하는 건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해주는 접두사예요. 개라고 하는 건 이거 강조의 의미가 아니고 뭐냐? 아, 이 살구, 이 열매가 좀 덜 여물었다. 작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애호박도 마찬가지로 큰 호박 여러분들 펌프킨 알잖아, 그치? 그거보다 더 작은 호박이니까 애호박이라고 접두사를 붙인 거야. 자, 그리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제한하는 접두사 맨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자, 그냥 볶는 게 아니라 들 볶다 그러면 좀 더 막 액티브하게 행동을 섞어가지고 좀 더 막 괴롭히면서 볶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퍼러타도 아니고 시퍼러타 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시나 쉿 뭐 이런 애들이 붙을 수 있겠지. 아니면 뭐 셋 이런 애들이 앞에 색채어 앞에 붙는 접두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신누렀다, 새파랗다 아니 셋은 시옷이 안 붙겠다, 그치? 새라든지 쉿이라든지 붙는 경우도 있겠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퍼렇다, 뭐 샛노랗다, 뭐 이런 식으로 붙는 경우가 있겠다. 그 다음에 또 설익다, 아직 좀 덜 읽은 거지. 그리고 눈을 치켜 뜨는 거야, 조금 더 위로 뜨는 거야, 치뜨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지금 노란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뭐다? 접두사 부분이 되겠다. 접사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앞에 붙으면 접두사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근이 먼저 오고요. 뒤에 뭐가 온다? 전미사라고 하는 애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미사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꾼, 꾼이라고 하는 건 그래 어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마음씨, 이거는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물론 마음과 마음씨가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마음의 씀씀이, 마음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뉘앙스를 섞는 그러한 전미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지우는 것, 지우개, 이건 명사형 파생전미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건 먹다, 먹다라고 하는 게 원형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먹이는 거야. 즉 이건 사동이 되겠죠. 누구한테 시키는 거. 자, 그 다음에 잡히다, 히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피동이 되겠다. 내가 잡는 행위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딱 잡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잡히는 거지, 그치? 나는 이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거야. 자, 이런 거 누구한테 당하는 거 뭐라 그런다? 피동의 전미사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슬기롭다라고 하는 건요, 얘가 지금 슬기라고 하는 그 서술어 형용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롭이라고 하는 애가 붙었고요. 공부하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동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명사 뒤에 하가 붙은 겁니다. 꿈틀도요, 꿈틀이라고 하는 부사에 거리다 이게가 붙어서 얘도 하나의 어떤 행동,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전미사가 되겠다. 동사형 파생전미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파생어로,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로 알맞는 것은 뒤가 나오는 뒤 흔들다가 정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왔는데
단일어는 단, 파생어에는 합이라고 쓰세요 했는데요. 단일어 선생님이 이렇게 칠할게. 그리고 파생어는 이렇게 한번 칠해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우선 단일어부터 한번 색깔을 칠해보자. 혼자 단독으로 쓰일 수 있고 어근은 하나야 지금, 그치? 하늘. 단독으로 쓰인다는 게 꼭 여기에 명시되면 안 되겠다, 그치? 어근이 하나라고 얘기가 돼야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보자. 시납으로 이건 단이고요. 없네요, 그쵸? 나머지는 다 파생어라고 볼 수 있겠다. 합성어가 또 있구나. 미안. 자, 낯설다 같은 경우에는요, 낯과 설이 둘 다 어근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합성어 계속 얘기해 볼게. 이거 잘못 썼네. 부슬비는 합성어고요. 높이다 같은 경우에는요, 높이다 같은 경우에는 파생어야. 왜? 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애니? 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애야? 높다, 높이다. 그러니까 높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높게끔 만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접사라고 볼 수 있겠지. 얘는 파생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높은 어간이고요. 높은 어간이고 이 이가 지금 접사로서 얘는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합성어 계속 골라봅시다. 밤낮, 얘 합성어지. 자, 합성어라고 하는 건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야. 어근이 두 개 이상 결합됐을 때, 그치? 자, 그 다음에 날다, 가다니까 얘도 합성어가 되겠지, 그치? 부슬비도 합성어가 되겠지. 왜? 부슬부슬 이거 부사고 비도 명사니까 둘 다 어근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사랑스럽다는요, 얘는 합성어로 이렇게 해놨지. 사랑스럽다는요, 얘는 파생어입니다. 왜? 스럽이 들어갔잖아, 그치? 사랑이라고 하면 얘는 단독으로 어근이 될 텐데 스럽다에 스럽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접사가 들어간 거지. 그래서 파생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늦잠은 파생어야. 늦잠 파생어야. 이 늦이요, 전미사예요. 늦이 뭐라고? 전미사야. 그리고 여러분들 큰 집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학교에서 알려주신 대로 해라. 왜냐면 이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 원래 큰 집의 큰이 이게 접두사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 그런데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크다에서 온 거기 때문에 얘를 접두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삭제해버린 경우가 있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 그래서 얘는요, 학교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외우세요. 오케이? 그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합성어, 그러니까 결국엔 두 갈래로 나눌 수 있겠지. 큰 집은 파생어가 되거나 아니면 두 개의 어근을 갖고 있는 합성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선생님은 합성어로 보는 쪽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 오케이? 우선은 요거는 학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해라. 오케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접사의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접사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접사라고 하는 건 그 앞이나 뒤에 붙어가지고 그 의미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어떤 품사를 또 달리하는 그런 애들을 우리가 접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자, 두 가지의 접사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한정적 접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지배적 접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떠한 의미를 제한하거나 어떠한 의미를 덧붙이거나 강조하거나 하는 것들은 뭐다? 한정적 접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아니면 강조하는 그런 접사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참, 뒤흔들다의 뒤, 새, 시, 셋, 쉿 이런 애들은 아까 색깔 강조한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새파랗다, 시퍼렇다, 신누렇다, 샛노랗다 이런 애들.
그리고 헛짓거리, 헛일 할 때 그 헛 같은 경우가 접두사인데 한정적 접두사, 한정적 접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야, 그 사람은 좀 별로야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좀 낮게 낮추어서 이야기할 때 치라고 하는 단어를 뒤에다가 붙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장사하는 분인데 뭔가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비겁하게 아니면 뭔가 좀 야비하게 장사를 한다. 자, 한정적 접사에서 일부 전미사 한번 볼게요. 치 같은 경우에는요. 자, 넘다에서 넘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넘다라고 하는 그 용언에서 그 동사에서 치라고 하는 게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다음에 잠꾸러기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잠꾸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꾸러기라고 하는 애가 뒤에 붙었잖아. 꾸러기는 아까 설명했죠? 어떠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하는 사람. 그치? 잠꾸러기. 자, 그리고 다라타가 붙음으로써 높다라고 하는 그 높다의 어감 부분, 높에 다라타가 붙음으로써 이거 자체가 또 원래는 이 다라타의 경우에는 좀 더 그 의미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야. 그 정도가 꽤 뚜렷한 것, 그 정도가 꽤 뚜렷한 것을 의미하는 접미사가 되겠다. 그래서 한정적 접사는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배적 접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배적 접사는요. 자, 특정한 뜻을 더하는 동시에 어근의 품사를 바꾼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지어서 명사 파생 접사와 명사형 어미 요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좀 강조할게요. 자, 스럽이 붙어가지고 얘는 원래 사랑이었는데 사랑이는 원래 명사였는데 스럽이 붙어서 얘는 뭐야?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된 거야. 형용사로 품사를 바꿔주는 전미사예요. 공부하다 같은 경우도 공부가 원래 명사인데 하다가 붙으니까 동사가 됐지 동사형 전미사가 되겠고요. 정답다도 정이라고 하는 건 명사인데 여기에 답다가 붙으니까 어때? 정답다라고 하는 얘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자, 지우다라고 하는 어간이 있는데 지우다의 지우까지가 어간이 되겠죠? 거기에 개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명사가 된다. 명사형 파생접사가 되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명사형 파생접사 혹은 전미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명사 파생접사와 명사형 어미 이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주는 문제 그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파생접사와 명사형 어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파생접사는 결국에 뭘 만들어주는 거야? 명사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역할이 뭐야? 명사인 거야.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얘기하는 이 어미는요. 어미가 나왔다면 얘는 용언의 기능이 있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명사형 파생접사 같은 경우에는 미음, 기 이런 애들이 있고요. 명사형 전성어미 같은 경우에는 밖에 없는데 그러면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미음 같은 경우에는 어때? 좀 헛갈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예문이 요런 게 나왔잖아. 요즘 나쁜 꿈을 자주 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요 A 부분의 꿈하고요. 그리고 이 B 부분의 꿈하고는요. 얘네들의 그 붙어있는 꾸다에 붙어있는 미음이라고 하는 애가 서로 다른 애란 말이야. 앞에 있는 A는 파생 명사라고 돼 있죠. 결국에 파생 접사를 붙인 그 미음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얘는 뒤에 나와 있는 B 같은 경우에는 얘는 명사형 전성 어미를 붙여서 어미 미음을 붙였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분해요? 결국에 아까 얘기했듯이 명사 기능을 하냐 아니면 동사 기능을 하냐 요걸 구분을 하면 돼. 혹은 뭐 명사 기능을 하냐 형용사 기능을 하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 나쁜이라고 하는 애는 관형사격으로 쓰였단 말이야. 즉 다시 얘기하면 나쁘다에서 니은이 붙어가지고 관형사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나쁜이 됐어요. 관형사형 전미사가 붙어서 나쁜이 됐어. 그러면
관형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관형어는 누구를 꾸미니? 명사를 꾸미지. 그러면 얘는 명사인 거야. 명사인 거야. 그리고 자주, 꿈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 자주, 꿈. 그러면 자주는 부사지. 부사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수식해? 동사, 형용사의 용언을 수식하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 수식하는 대상으로 그래 나쁜 꿈이라고 하면은 뭘 꾸미는 거냐? 그래 명사를 꾸미는 거다. 관형어 나쁜이 명사를 꾸미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미음이라고 하는 애가 꾸다의 미음이라고 하는 애가 명사 파생 접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부사어 자주는요. 자주가 기본적으로 그래 용언 그러니까 부사어가 기본적으로 용언을 꾸미는 것이 얘가 수식하는데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잖아. 그치? 용어는 뭘 수식한다? 여러 가지, 아니, 용어이래. 미안. 부사어는 뭘 수식한다? 자, 부사어의 수식 대상을 선생님이 설명한 바가 있을 텐데, 그래. 부사어는요, 용어를 수식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관형어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관형어 혹은 관형사를 수식할 수 있고 부사 자신도 수식할 수 있고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수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용어를 수식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어떻게 된다? 자주 꿈이라고 했을 때 이 꿈은 자주의 수식을 받는다. 즉 부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얘는 용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면서 뒤에 나와 있는 비의 미음은 어떻게 된다?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다. 자, 물론 명사형 전성어미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명사형 전성어미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명사의 성질이 있긴 있어. 하지만 어때? 용언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품사는 바꾸지 못한다. 어쨌든 용언이라는 거야. 명사의 냄새가 나는 용언이라는 거야. 그런데 명사 파생접사가 붙었을 때는 어때? 체언의 기능까지 담당을 하게 되고 그냥 얘는 명사로 굳혀진 거야.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run, 영어로 run 하는 달리기 있지. 자, 우리말에서 뜀박질, 뛰다, 뜀, 아니면 달리다 다 어때? 동사에서 왔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서 달리다, 뛰다, 어쨌든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이동하는 것, 사람이나 동물이 이동하는 것, 이것을 명사로 딱 정해놓은 게 마땅치가 않아. 그리고 어때? 미음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달리기, 기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접사를 붙이게 된다. 그리고 명사 파생 접사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요, 그래, 품사 자체가 명사로 바뀌게 되고 얘는 일반 명사화가 돼. 일반 명사, 보통 많이 쓰이는 명사란 말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합성어의 형성 한번 보자. 자, 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에 뭐냐?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순, 통사는 그러니까 문장의 일반적인 어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 얘기하는 거고 문법적인 거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인 문법 기준, 일반적인 어순의 단어의 배열에 비슷한 그러한 합성의 유형을 우리가 통사적 합성법, 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한다. 자, 명사하고 명사하고 결합되거나 관형사하고 명사, 관형사가 명사 수식하잖아. 이런 것들 아니면 주어와 서술어, 이거 문장 순서대로지. 그 다음에 부사어 다음에 용언이 나오니까 당연히 서술어가 나오겠지. 그리고 자, 이렇게 붙는 애들 말고도 또 어떤 애들이 있느냐? 용언의 어간과 연결어미,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이 붙는 식의 이러한 애들은 우리나라 문장의 일반적인 배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통사적, 문법적으로 괜찮은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 돌로 만든 다리, 돌다리, 명사 결합됐지? 첫이라고 하는 건 관형사야, 첫사람. 힘이 들다. 근데 여기서 이가 빠졌지. 조사가 빠졌어. 주어하고 서술어만 있어. 앞에 세우다. 이렇게 조사가 빠졌어. 보다. 그러면 찾다라고 하는 애, 보다라고 하는 그 찾과 보가 어간이 되겠고 중간에 연결어미가 들어가는 거지. 찾아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애들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문법의 그 단어의 배열에 맞는 그러한 통사적 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반대로 비통사적 합성법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일반적인 어순이나 단어 배열에서 어긋나는 거야. 자, 한번 보자. 첫 번째, 용언의 어간 다음에 바로 명사가 붙을 때. 야, 용언의 어간은요, 기본적으로 어미랑 붙어야 되잖아. 그치? 자, 용언의 어간 다음에 니은이 붙거나 해야지. 관형사형, 관형사형 파생접사 같은 것들이 왔을 때 그나마 명사하고 붙을 수가 있겠지. 자, 봐봐. 꺽쇠 한번 예로 들어보자. 꺽쇠를 예로 들어보면 원래 꺾은 쇠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치? 그게 일반적으로 맞는 문장의 순서야. 그런데 여기에 은을 빼버렸어. 혹은 여러분들 덮밥 있잖아. 덮밥도 어때? 덮은 밥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왜? 야, 덮다라고 할 때 이 덮은요, 혼자 못 쓰여. 그치? 그리고 얘한테 바로 명사가 오는 건 우리의 일반적인 언어의 어떤 언어 체계, 일반적인 어순, 혹은 단어 배열, 문장의 순서와 맞지가 않는다는 거야. 자,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형사형 파생접사가 빠지고 용언의 어간하고 명사만 결합됐을 때 이런 경우가 비통사적 합성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또 하나, 자, 부사랑 명사는 바로 붙지 않습니다. 부사는 뭐랑 붙어야 돼? 부사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용언이 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어순이 되겠지. 그런데 부슬부슬 내리는 비, 부슬비 이렇게 그냥 둘이 붙여버린 거야. 부사와 명사가 바로 붙여버리면 이건 비통사적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일반적인 어순에 맞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용언의 어간 다음에 용언의 어간이 바로 결합했을 때 예를 들어서 뛰다, 놀다, 뛰놀다. 그러면요, 원래 뛰어놀다라고 얘기하는 연결어미가 들어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어순이고 단어의 배열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가 빠져버린 거지. 이런 애들은 맞지 않는 애들이야. 또,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주의사항 한번 봅시다. 이 우리말에서는 조사가 생략이 가능한데 어미는 생략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어미가 생략되면 비통사적 합성어가 된다. 요거 여러분들 별표 쳐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겠어? 동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어간과 어미가 뭔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니. 그런데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품사 공부 다시 해야 돼. 품사 공부 다시 해야 돼. 선생님이 프린트도 다음 시간에 줄 테니까 만약에 저는 이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톡방에 얘기를 해줘. 품사 바로 프린트 여러분들 뽑아줄 수 있게끔도 하고 토요일날이 아니고 일요일날이지. 일요일날 아침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는요. 자, 새와 같은 합성명사 모두 고르면 했는데요. 새 같은 경우 관형사 플러스 명사 되겠고 여기서는 뒷말, 뒤의 말 헌옷하고 첫사랑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에서는 합성어를 동그라미 치라고 비통사적 합성어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지. 날다 뛰다 날뛰다 그리고 굳세다 굳다 세다 오르다 내리다 그 다음에 씀이다 들다 그치? 낯설다는 생략 그리고 늦잠 얘도 명사랑 결합했는데 얘는 명사랑 아니고 어간과 명사가 결합했지? 그 다음에 여닫다 열닫았다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합성어가 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경우 했는데요. 자, 밤낮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24시간 늘이란 얘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밤과 낮을 따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아예 새로운 의미가 된 거지. 춘추 같은 경우에도 봄과 가을인데 이게 합쳐지니까 나이의 높임말이 돼버렸고요. 돌다, 가다 라고 하는 애가 둘이 같이 결합되고 연결어미로 돌아가다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이게 합성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니? 이 돌아가다, 돌아가시다 이거는 죽다라는 의미가 돼버렸다. 자, 그리고 합성어와 파생어를 우리가 구분 지을 때 요 두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얘는 돌배나무는 합성어란 얘기야. 시부모는 파생어란 얘기야. 그런데 얘네들을 직접 따져보면요. 이게 파생어인가 합성어인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봐봐. 얘 나무는 어근 맞지. 실질적인 의미 갖고 있지. 실질적인 구체적인 사물이지. 자, 그 다음에 배는요. 어근이야. 근데 돌은요. 접사야. 근데 돌배 이거 합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돌배라고 하는 애가
파생어가 된 거야. 근데 어쨌든 이 파생어는 명사니까, 배라고 하는 명사니까, 돌배라고 하는 뭐 조그만 배 있어. 그 명사니까, 명사와 명사와 결합되니까, 명사와 어근, 나무 결합되니까, 명사 명사 결합되니까 얘는 합성어가 되겠지. 두 개 이상의 어근이 들어간 게 되겠지. 자, 그리고 시부모 한번 보자. 아이고. 시부모 한번 보자. 시부모 보시면요. 부와 모는요. 둘 다 어근이야. 한자어인데 얘네들 둘 다 의미가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의미가 있어. 얘네들 합성어잖아. 그런데 시라고 하는 건요. 시댁, 시댁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한정짓는 얘는 접두사가 되겠다. 접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시언니 뭐 아니면 뭐 시댁, 시부모 이런 식으로 앞에 붙어서 의미를 한정짓는 접두사야. 그러니까 얘는 접사와 명사의 결합이지. 그러니까 얘는 파생어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다시 일요일 날 아침에 설명해 달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일요일 아침에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우선은 선생님이 오늘 내일 중으로 계속 영상을 보내긴 할 거야. 뭘 영상을 보낼 거냐면 여러분들 모의고사 있지? 모의고사에 대한 영상들을 조금씩 보낼 거예요. 그리고 화법 작문은 사실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고 웬만하면 지금 생략하려고 하거든.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이제 일요일 날 우리 수업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동안 이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좀 건드릴 거고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문의 변동부터 한글 맞춤법 쭉 훑는 그러한 과정을 3시간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기출문제는요, 선생님이 몇 가지만 짚어줄 테니까 나머지는 답을 보고 선생님한테 문제 풀면서 그 일요일 날 질문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셨죠?